해석합니다. 시장이 이틀째 좀 약세를 보이고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도대체 왜 우리 시장만 약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시장이 아무래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황적으로 많이 좀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진짜 오늘은 완전 표현을 하자면 거의 도급판이에요, 도급판.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공매도 부분입니다. 공매도 부분에 좀 회피 물량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시장 마감 보고 이제 FOMC 새벽에 있었죠. 그 부분과 함께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오늘 마감은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174포인트로 0.23%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990포인트로 0.76%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었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좀 중요해요. 이번 게 생각보다 테이퍼링이 빨리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발언이 좀 강했어요. 파월 의장이 뭐 예상은 했죠. 뭐 크게 특별한 게 나올 게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계속 통화 정책 유지, 기준금리 동결, 매월 1200달러 규모 채권 매입 지속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돈을 풀겠다 이거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아직 테이퍼링에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은 빠르면 6월에 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또 봤는데 이게 더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노동시장 이게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회복, 이게 고용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 이제 경기 회복은 뭐 고용과 이제 맞는 건데 이제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보다 고용에 정말 초점을 두고 이게 완벽하게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조짐이 보여야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시장을 좀 잠재워 준 것 같습니다. 잠재워 주고 이번에는 좀 발언이 강했다는 점. 그러면 우리가 테이퍼링을 뭐 당분간은 뭐 당장은 역시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명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스닥도 지금 선물도 강하고요. 해외 시장 자체가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 뭐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게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바이오가 어제부터 약하죠.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오고 바이오가 특히 약해요. 이제 고점을 막 올라가던 바이오들이 어제부터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오가 급락이 나오는 건 역시 공매도 우려감 때문이죠. 코스닥 150 종목에는 공매도 대상이 되니까.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들 계속 공매도를 재개가 되면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공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공포를 조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해외 시장이 견조한 흐름에도 우리 시장이 약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외국인이 선물로 장난을 치죠. 지금 선물 크게 팔았다. 오늘 다시 사주고 선물 팔면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뭐 프로그램 매도를 또 유발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지금 교란시키고 있어요. 이러면서 시장에 겁을 주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시장은 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SKIT 청약이 있었죠. 경쟁률이 288대 1입니다. IPO 역사 새로 썼고 81조가 몰렸어요.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만 이 공매도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겁을 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 좀 매물이 좀만 나와도 받아주는 주체가 강하게 없으니까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조그만 돈에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저께 오늘 하락의 이유는 이제 공매도 부분, 회피 물량, 그리고 팔고 나중을 좀 보겠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해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지금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죠. 우리는 1월에 고점을 쳤고 얘네들은 2월에 고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면서 얘는 계속 조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은 올라간 상태이고, 근데 얘네가 이제 급락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럼 홍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중국과 같이 2월에 고점을 찍었고 오늘은 이 부분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의 갭으로 이런 상승까지 나오니까 흐름이 굉장히 반전이 된 거죠. 홍콩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아시아 대표 증시가.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지수를 보면은 가권 지수예요. 가권 지수는 우리랑 다르죠. 계속적으로 5일선 또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보면은, 나스닥은 이제 선물로 보면은 전 고점까지 지금 와 있죠. 전 고점까지 와서 뭐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FMC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인 선물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 증시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홀로 약하죠. 홀로 약한 거고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스피는. 그럼 이제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을 보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셉니다. 21선을 한 번에 이탈을 했어요. 21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0.76%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보시면 2.23%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 150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 150으로 보면은 어제 코스닥이 2.23% 하락을 했고 오늘 0.76% 하락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 150 지수예요. 이거는 1.35% 하락을 했죠. 코스닥 지수보다 더 세게 코스닥 150 상위 종목들이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코스닥이 2.23% 하락을 했는데 어제 코스닥 150 지수는 2.83%, 0.6%가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공매도 부분 때문에 역시 코스닥 150 종목들이 더 약하고 그쪽에서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역시 바이오가 약한 이유도 공매도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따라 들어갔으면 이번 구간에 또 물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바이오 자체가 모멘텀으로 올라오는데 공매도가 있으면 그 전에 분명 이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해외 증시가 우선 악재로 돌발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위험 회피를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시장 홀로 이 공매도를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재개가 되니까 공매도를 앞두고 회피 물량으로 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법 세요. 조정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세죠. 저는 아직도 우리 시장은 이렇게 내려갈 구조는 아니다 라고 여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해외 증시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해야겠죠. 이 공매도 이슈 부분으로는 계속적으로 홀로 하락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미국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 그렇게 보지 않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는, 그래서 이번 구간에 막 싸진 종목들이 있죠. 이유 없이 막 하락을 하고 그런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시 이제 분할 매수를 가려면 현금이 있어야겠죠.
제가 이 구간에 올라오는 구간에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 그래서 현금이 좀 생기셨다면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도 조정이 나오면 이건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요. 하락의 이유가. 단지 이제 공매도가 무섭다. 공매도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되고 시장에 뭐 충격이 없다 하면은 다시 그 자금은 턴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우리 시장 혼자 공매도를 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계속 기업이 좋아요. 기업들이 계속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실적의 기업들을 공매도를 함부로 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공매도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죠. 공매도를 했을 때 이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은 정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공매도는. 그래서 좀 신중합니다. 공매도를 할 때도.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어떤 업종이 좋은가? 이유 없이 하락을 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 전 분할 매수로 모아가서 매집 관점으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유 없이 하락을 하는 자동차.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2차 전지,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배터리.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LG화학이 올랐던 이유. 역시 뭐 2차 전지 부분에서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기서 화학 부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1조가량 화학 부분에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심리도 있어요. 아, 화학만으로도 LG화학은 정말 장사를 잘하는구나. 아무래도 지금 화학 업종 업황이 계속 좋으니까. 이런 심리도 같이 좀 작용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LG화학을 이 하락할 때 이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손절하지 말고 매수를 해서 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반등 좀 챙겨주시고 이 구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고점 라인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 다음 상승선이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고 이 구간을 또 돌파를 하면 여기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었죠. 근데 오늘 역시 실적 부분 그리고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는구나.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더 흐름을 좀 지켜봐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삼성 SDI는 제일 약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오히려 삼성 SDI보다 더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 이유는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는데 지금 삼성 SDI가 총수의 부재일 수도 있고 뭐 눈치 보일 수도 있는데 투자에 대한 내용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대규모 투자를 SK이노베이션도 막 미국에도 1조 투자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발표가 되는데 SDI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SDI가 4월 27일에 IR이 있었죠. 거기에서도 뭐 투자에 대한 뭐 이렇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동차 볼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게 이제 전기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기차의 중심은 우리 국내에는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계속적으로 좀 내려갈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없이 뭐 반도체 부족하다고 컨센서스가 낮다고 이러면서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같은 관점으로 뭐 지금 매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자동차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율 볼게요. 환율 봐도 뭐 크게 환율이 뭐 급등을 해서 시장을 괴롭히거나 그런 상황 아니죠. 하향 안정세로 계속적으로 좀 가고 있어요. 환율도. 그래서 시장은 지금 환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급 부재로 혼자서 지금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 다음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한번 볼게요. 달러 인덱스도 하향 추세로 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계속 강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빅스 지수를 한번 봐도 자, 빅스 지수인데요. 여기서 잠깐 들어 올리나 했다가 전저점을 또 깨버렸어요.
해외 증시 지표 자체가 지금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변한 건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공매도 부분, 수급 부분 때문에 수급의 부재죠. 공매도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좀 하락을 한 것이고, 이런 구간에 이유 없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은 내가 매집 관점으로 모아간다면 다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쪽에서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뷰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